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선 노무사고요. 저희 1차 경영학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도 쳐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자, 일단은, 앞에서 워낙 선생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간략하게 그냥, 제 이야기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마 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는 강의가 6년차인데, 2차 과목 위주로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1차는 사실 올해 처음 들어오는 거라 가지고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저는 19기 공인 노무사예요. 19기면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너무 옛날 일이라서.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시면 25회 시험을 보게 돼요. 저는 19회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요. 조금 이제 좀 오래되긴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준비했던 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요, 이 시험을 제가 합격한 게 19회 시험, 여기 합격을 한다라고 치면요. 일단은 요 18회 시험을 저는 응시를 어떻게 했느냐. 1, 2차 동차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이 당시에 동차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흔한 일은 아니었으나 일단은 패기롭게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동차로 준비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공부를 어떻게 무식하게 했느냐면요. 제 공부 방법 자체가 이 당시에는 정말 어떤 식이었냐면 제가 법학과를 입학을 해가지고 경영학을 이렇게 복수 전공을 밟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대는 알 거예요. 공부 어떻게 해요? 모범답안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외워요. 그죠? 아시나요? 법대 아니신가? 자, 문제별로 모범 답안이라는 걸 하나하나, 즉 최적의 답안이죠. 기본서 다 열고서요. 이게 최적의 답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하나 만들고 이거 전부 다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계속 이런 수험 생활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동차로 준비할 때요. 휴학을 하고 전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 몸무게가 그 당시에 35kg 나갔어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닉네임이 이제 북한 어린이였습니다. 이제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빡세게 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딱 봤어. 1차 시험 몇 점 받았을 것 같아요? 1차 시험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계속 2차 위주로 하다가 1차 시험 한 달 전부터 제가 문제풀이만 했어요. 한 달 전부터 문제풀이만 막 했어요. 문풀만. 했는데 제가 이때 노동법 1, 노동 2,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쭉쭉쭉 있잖아요. 기억도 안 나요. 자, 근데 점수는 기억나요. 노동법 1 100, 96, 민법 96 이렇게 많았어요. 미친 짓이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1차 점수를 미친 듯이 잘 받아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그냥 나는 뭡니까? 유예생. 2차 응시생. 왜요? 평균 60점을 맞아도요. 똑같이 나랑 똑같은 출발선에서 2차 시험 응시하는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미친 점수를 받아도요. 뭐예요? 똑같이 그냥 2차 응시생이에요. 그죠? 제가 이 허무함을 딱 1차 시험 끝나고 너무 심하게 느낀 거예요. 너무 허무함이 느껴지고 사실 몸무게 35kg 나가고 그러니까 체력이 얼마나 딸리겠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1차가 끝나고 2차 시험을 들어가야 되는 그 한두 달 동안 도저히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지? 바보같이? 완전 나 진짜 바보야. 이러면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했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권유를 했어요. 2차 시험 응시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때 2차 시험을 아예 접수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쉬다가 회복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심리적 회복도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열심히 안 하고 나보다 점수 낮은 애가 나랑 똑같이 2차 시험을 봐? 이게 막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는 딱 쉬고 제가 그냥 바로 뭐 했냐면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재학 중에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제가 또 복수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한 학기에 들어야 되는 학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그 대신 이제 재학 중에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신 2차 과목만 준비하는 거는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 2차 과목하고 조금 중복되도록 그 강의 시간표를 잘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경영학을 이제 복수 전공 하다 보니까 재무 관리도 들어가고 회계 관리도 들어가고 쓸데없는 과목도 많이 들어야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9회 때 시험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총 수험 기간이요. 만약에 뭐 학교 다니고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한 뭐 공부 시간 이렇게 한다면요. 1년 6개월은 안 걸렸어요. 그쵸? 대신 점수는 괜찮게 받았어요. 제가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80점 받았거든요. 이 당시에 80점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이때 평균이 36점이었거든요. 경영조직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렇게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이제 욕인 거예요. 이 당시에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렸죠? 제 성격이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뭐 하나 빠지면 절대 못 참아요. 좀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모범답안 다 만들어가지고 다 외워버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1차 시험? 저는 이 당시에는 저희가 법전 세대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 당시에요. 노동법 좀 다 외우고 있었어요. 약간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노동법 100점 맞는 거예요. 그쵸? 자, 민법 같은 경우 똑같아요. 민법 판례, 민법 조문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96점 맞는 거죠. 미친 짓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 학교를 다니면서 이 공부 방법론이 잘못됐구나. 이제 수험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완전히 공부 방법을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바꾼 공부 방법대로 저도 사실 제 학생들 가르치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결과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에 대한 확신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공부하실 때는요. 수업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여기서 학문하면 낙성대학교에서 학위 받습니다. 됐어요? 학위 받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증이 필요한 거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걸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수험 적합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수험 적합적으로 공부한다는 말은요. 강약 조절을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됐나요? 자, 공부할 때는 확실히 공부하고 쳐낼 때는 확실히 쳐내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공부하시고자 하는 과목 자체에 대한 구조화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대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저 대상 자체가 어떤 아이인지를 확실히 알아야지만 여기는 확실히 여기는 약하게 강약 조절이라는 거를 솔직히 말하면 자체적으로도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영학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수험적으로 공부하려면 필기를 안 해드렸는데 수험적으로 공부하려면 딱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과목 대상 자체에 대한 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그 과목 전체를 이해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이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구조화가 잘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슨 짓을 하셔야 되냐면요. 기출문제 분석을 잘 해놔야 돼요. 이렇게 구조화를 쫙 시켜놓고 여기에서 이 문제 나왔었고 이때 몇 년도에 나왔었고 그래서 여긴 또 몇 번 나왔고 이러한 기출문제 경향 분석을 잘 해놓으면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수험적으로 접근하는 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심히 봐야죠. 그쵸?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학위가 아니라 증입니다. 증. 아셨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럼 경영학 자체를 구조화를 시키면 몇 섹션으로 나눌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인사, 경조, 전략.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였을까요? 마케팅. 경영학과는 아마 아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생산이나 아니면 정보관리.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재무, 회계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보실게.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2차에서 다 해요. 2차 과목이에요. 인사, 경조. 됐나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만약에 경영조직론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2차에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이요. 우리가 총 25문제 나오죠. 근데 인사, 경조, 전략 이쪽에서는요. 보통 적게는 10개, 많으면 13개까지 나왔더라고요. 5년 동안의 기출 동향을 보면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거의 다 이제 40%에서 50%까지는 오바고요. 40%에서 40% 후반대까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맞추면 여러분 꽈락은 면하는 거야. 됐죠?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다 4개까지 나오고요. 생산관리, 정보관리 여기도 최다 5개까지 나오고요. 재무회계가요. 올해 말고 작년까지만 봤을 때는 최다 5개 나왔는데 올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최다 7개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는요, 2차 준비를 하시면서 하신다면 여기를 못 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너무나 쉽게 나와서 2차에 비해서는. 됐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이 문제인 건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럼 왜 틀리는 거냐? 여기서 자꾸 넣고 빼고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약 조절을 하라 그랬지 누가 넣고 빼고를 결정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재무회계 한 3문제 나올 건데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7개 나왔죠? 자, 3문제 나올 건데 버리고 가자. 버렸다 큰일 나죠? 그죠? 명가라 이건 찍어서 만약 다 틀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그죠? 우리가 운이 좋았으면 로또가 지금 맞았어야지. 로또 맞을 정도로 운이 좋아야지 찍어서 다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넣고 빼고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의 수준이요. 굉장히 낮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경영학을 공부하시려면은 일단은 딱 보고서 여기서 일단은 기출 비중이 여기가 제일 높구나. 그럼 일단은 2차까지 바라보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 되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느냐? 얕고 넓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는 막 굳이 막 기본서라고 하나요? 그 교수님들 책 이런 거 굳이 보면서 막 깊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 거면은 기출 동향 분석해야지. 문제 유형부터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식이에요. 그게 문제 유형입니까? 아니에요. 객관식 문제더라도요, 지금 쫙 보니까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냐면은,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항목을 열거해줘요. 항목 열거형이라고 해가지고,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수업 시간에 하는 거라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했다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경영조직론 여기에서 뭘 배우냐면, 인간의 성격 유형 5개, 이런 거 막 배워요. 그렇죠? 인간의 성격 유형 5개를 이제 빅5 모델이다 해가지고 배우는데 인간의 성격 머리는 5가지 유형, 그래서 외향성, 조화성, 그다음에 성실성, 그다음에 감성 안정성, 개방성 5개 있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항목 열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문제 빅5 모델에 따라서 제시하는 인간의 성격 유형이 아닌 것은 그래서 1번 외향성, 2번 조화성, 3번 성실성 뭐고 이 중에 하나 다른 거 하나 딱 넣어가지고 5개 제시하는 거예요. 됐어요? 항목 열거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문제 유형 파악했으니까 공부 방법로 나와야지. 어떻게 해요, 얘는?
암기예요. 암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암기하고 됐다 많아요. 이 경영학이 얼마나 그 랭지가 넓어요. 범위가 넓은 거란 말이에요. 경영학은.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암기할 거예요? 암기 시켜주지. 이런 걸 누가 해줘요? 강사님이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두 문자 이런 거 다 따줘요. 이거 다 따줘. 지금 이렇게만 썼죠? 왜 조성 암기 이렇게 했죠? 이거 우리 학생들 어떻게 외우냐면 왜 암기가 꼈을까? 왜 조성 암기? 뭐 이렇게 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 서술형이 있어. 자, 이 서술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텍스트 문장으로 해가지고 문장으로 쭉 풀어서 보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으로 풀어서 보기를 주는 거는 뭐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해나 아니면 전반적 구조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아이고, 지우면 안 되네. 지우세요? 아이고, 나 큰일 날 뻔했네. 자,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해요?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합니까? 여기는 암기가 아니라 여기는요?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지문을 읽으면서 자기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문을 준다는 건 답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암기를 할 필요가 없이 뭐 하기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 이거는 회독수를 늘리는 거예요. 눈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찍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거를. 됐어요? 자, 이거 말고 또 어떤 문제 유형이 굳이 또 나눈다면 뭐가 있냐면요. 계산. 계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보에게. 근데 이 계산이요. 엄청 간단해요. 사실 진짜 본격적으로 제보에게 문제를 풀려면요. 여러분 계산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산기를 우리 못 갖고, 그러니까 계산기를 쓸 정도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수식들. 그래서 기본적인 제모에게 수식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정말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럼 뭘까요? 상식적인 문제. USB에서 B가 뭐냐? 됐어요? 상식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뭐예요? 얘는 정말 말 그대로 약. 됐어요? 하나의 수식만 암기하고 이해해놓으면 끝. 몇 가지 수식만 암기하고 이해해놓으면 끝.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식적인 문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그냥 운명에 맡겨야지. 상식이 있으면 푸는 거고 없으면 못 푸는 거고. 농담이고요. 상식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 여기 우리가 전반적인 경영학 책 안에서 한 번쯤은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걸로 해결이 돼요. 회독수를 늘리는 걸로요. 자, 그럼 딱 보니까는 공부 방법 눈이 두 개로 잡히네요. 하나가 암기고 하나가 뭐예요? 반복 해독해가지고 눈으로 계속 찍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단권화된 하나의 자료가 있어야 돼요. 시험 전날에 얇게 정리돼서 전부 다 볼 수 있는 내용 있죠. 자기만의 그런 하나 단권화된 노트 비슷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여기는 암기해야 될 거 아니면 여기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강의나 아니면 강사님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해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 보기 하루 전날까지 암기되어 있어야 하는 거는 다 암기해놓으면 되는 거고 하루 전날에 뭐예요? 그 얇은 거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돼요.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데 문제풀이 자체의 목적을 잘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왜 경영학에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느냐? 사실 문제풀이만 듣고 시험장 가서 점수 잘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문제풀이를 왜 많이 해야 될까요? 뭐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한다? 문제 유형에 친숙해져서 빠른 시간 내에 풀려고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 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를 걸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가 제모에게서 나오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딱 여긴 처리해야겠다라는 강약 조절을 위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방법론까지 딱 정리를 해주세요. 자, 정리됐죠? 첫 번째 뭐예요? 경영학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경영학 자체 구성을 구조화시켜 놓고 여기서 기출은 어떤 비중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 유형 판단해야 되죠. 기출문제 분석인 거잖아요. 문제 유형 판단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럼 이제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됐어요? 그리고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얇은 거 노트 하나로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거. 두 번째로는 뭐 한다? 문제풀이 많이 해보는 거, 기출문제 포함까지.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면 좋으냐? 언제부터 시작되면 좋을까요? 일찍 하면 좋죠. 근데 웬만하면 저는 요거 때문에 2차까지 바라보고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일단은 1월부터 3월까지 조금 난 전업생이다. 영어 다 돼 있다라고 한다면 1월부터 3월까지 요때는 2차 과목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4월부터 해서 2달 동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걸 사실은 권해요. 근데 아직 영어도 안 돼 있고 전업생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1월부터 기본 강의 시작하셔가지고 얇게 그렇게 산출물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신 뒤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시면서 그 얇은 산출물을 계속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요 과정을 조금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나요? 자, 끝났고요. 말이 좀 길어졌죠? 자, 네, 이제 뒤에 또 들으시고요. 저는 이만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셔서 물어보셔도 돼요. 아셨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